두 번째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민주당 내홍 계속 이재명 전국 순회 나서나입니다. 오. 네, 최근 이 이재명 상임고문이 팬클럽 이 재명인의 마을에서 1호 2장을 맡으면서 첫 이제 자맹을 깼는데요. 네. 자맹을 깬 이재명 상임고문이 보다 더 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친이명계 일부 의원들이요. 이재명 고문에게 전국 순회를 건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의 최측근이죠. 정성호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의 핵심 기방은 이제 호남 지역인데 이 호남 지역 지금 이번 대선 패배로 지금 울분과 조금 이제 억울함 이런 게 좀 낙심하는 이제 모양새가 보인다면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그분들부터 이제 위로하는 것을 시작으로 네. 좀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구체적인 지역까지 조금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네. 끌었고요.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고문에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나와서 활동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고문이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답했다고 이런 내용을 이제 언론에 전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측근들이 이재명 고문에게 복귀를 제안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향후 이제 이재명 고문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고문이 곧 등판할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 이 분위기는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등판이 아니고 전국 순회로 등판을 한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이게 김현 기자, 네.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건지 실제로 전국 순회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움직임이 보이자 특히 네. 좀 구체적인 전국 순회라는 움직임이 보이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이 다시 나오는 게 맞나 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금 의식을 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성호 의원이 조금 선을 긋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일단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고문에게 어떤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좀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재명 네. 상임고문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본인이 직접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대선이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당대표 나오겠다는 이야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조금 과열된 분위기를 좀 자제시키는 듯한 발언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민주당이 이 당이 이재명 중심으로 개편되는 게 조금 당연한 흐름 아니겠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입의 민주당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요. 이재명 따로 이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이 계속 활동하는 이 에너지가 너무 충만한 사람 같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차기 대권 후보도 이재명 고문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8월 전당대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고문의 약간 등판을 약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고문이 자기 의지로 뭐 등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재명 고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본인이 의지를 갖고 자중해야 될 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좀 뒤에 물러서서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선에서 패배한 장본인이고 네네. 또 많이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굉장히 힘겨워했고 그런 차원에서 충전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본인의 리더십에 있어서 어떤 거를 점검하고 보완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떤 거를 해명하고 국민적 여러 가지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거를 그 잘 해소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따져봐야지 네. 조급증을 내면서 곧바로 뭐 비대위원장이다, 당대표다 또는 뭐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쳐서 세력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낭패를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본인만 낭패되는 것이 아니라 당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네, 이재명 고문이 좀 뒤에 물러나서 좀 쉬어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인데 바로 어제 저희 프레스룸에 출연해서 했었던 말이죠. 글쎄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등판할지 안 할지 최종 결정은 이재명 고문이 하게 될 텐데 윤영걸 대표님. 네. 이재명 고문 이번에 만약에 전국 순회를 한다고 하면 사실 윤석열 당선인도 전국 순회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이 아까 뭐 소종섭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지방선거가 지금 대선의 연장선으로 좀 가고 있어요.
이 다시 지방선거도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구도로 가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게 흐르고 있죠. 대통령 선거 시즌 2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막부에서 움직이고 있죠.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네. 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에 직간접으로 좀 연관됐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권토중래한 그 민주당 대통령이 2명이 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에 됐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네. 권토중래에 성공했거든요. 네. 두 분의 길이 좀 다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자마자 영국으로 바로 갔어요. 네, 네. 그리고 모든 걸 손에 떼고 한참 있다 와서 당을 새로 창당을 했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은 뭐 히말라야를 잠깐 갔든지 몰라도 바로 그 당권에 개입해서 네. 네. 친문 세력을 확보했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고 계속 그래서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민주당 세력을 공고히 했죠.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고 싶은 길은 문재인의 길 아니냐.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저는 당내 세력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직은 세력은 아직 친문 세력보다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좀 쉬다가는 민주당하고 나랑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가 너무 많아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수사, 대장동 수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 FC 수사 뭐 수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정치 보복이다 하고 좀 이 반대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거죠. 떨어져 나오면은 그 말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재명의 길이 문재인 대통령의 길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저는 이상민 의원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정비하고 좀 나서는 게 어떠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고문이 택한 길은 문재인 대통령이 택한 길인 것 같다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등판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고문의 등판 말고 지금 송영길 등판론도 굉장히 좀 잡음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이 서울시장 후보에 정식 등록을 할 것으로 지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뭐 사실상 공식적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힐 것으로 읽히는데요. 적어도 내일까지는 지방선거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내일까지는 등록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민주당 관계자에 의하면요. 송 전 대표 오늘 여의도의 이 모 식당에 모여서요. 네. 이 서울 지역 의원 한 6, 7명 정도와 함께 좀 음식을 함께 하면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송영길의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주로 모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 의원들과 이제 함께 뭐 회동을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서울시장 출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영길 전 대표가 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니까 반대 목소리도 똑같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밀었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고. 송영길 또 전 대표는 서울에- 정성호 서울에- 의원하고 만났다는 점을 강조하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정성호 의원하고 만난 거하고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뭐가 상관이 있어요. 한번 정성호 의원한테 여쭤보십시오. 이재명 고문의 마음이 전혀 담겨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의 명심이 반영돼 있다. 이거는 맞습니까? 제가 뭐 이재명 후보와 정말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 뭐 그렇게 뒤에서 숨어가지고 뭐 대리 정치하고 뭐 그럴 만큼 느긋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하지. 예. 네, 앞서 들으신 이 반대 목소리도 사실상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이재명 고문이 좀 밀고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 이 연장선상으로 지금 읽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다. 여기서 이제 반대 입장을 또 내놨는데요. 이 연구원 사실상 이 친문 계열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이 친문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서 네. 이제 친문 의원 13명이 대선 패배를 좀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네. 이 다시 서울시장에 나오는 이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이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요. 이 다시 나오는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고 이 오만하다고 여길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인데
또 어떤 반면에서는 또 민주당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독배를 마시겠다고 스스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뭐 다른 당도 아니고 같은 당에서 이렇게 진정성을 몰라주는 거는 조금 너무하다. 이렇게 또 찬성하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이거는 뭐 송영길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어떤 정리하는 입장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를 하고 있어서요. 여기 민주당 내부의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약간 내홍으로 번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 건데 이런 가운데 이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국민의힘 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송영길 전 대표,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들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와 양자 대결로 맞붙었을 때는 네. 이 13.7%가 앞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건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모습이고 네. 오세훈, 박영선 전 장관, 이 서울시장 리턴 매치 재대결이 펼쳐졌을 때를 가정하더라도 네. 12.3% 차이로 오세훈 현 시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세론이 벌써부터 조금씩 이제 좀 점쳐지는 모습인데 네. 이 여론조사 뭐 앞서서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송영길 전 대표보다 박영선 전 장관의 이 격차가 좀 더 좁게 네.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네.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네. 프레스룸도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는데 네, 아쉽게 네. 연락은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좀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네. 지금 아까 뭐 이 송영길 전 대표 쪽 인사도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게 돼도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독배를 뭐 드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일각의 반대도 있고요. 지금 지역구도 내놓고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현재 민주당 내의 변화하는 세력 판도라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탄생 과정에서 네.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이른바 친 이재명계와 친문 세력의 대결 구도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네. 이 친 이재명계가 세력 판도를 넓혀가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에서의 승리 그리고 경기도에 또 이 새물결의 김동연 대표가 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서울시장에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이제 등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결국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이 세력이 민주당 내에서의 세력권을 확대해가고 있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볼 수가 있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야심이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의 승패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 하나의 패키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어떤 세력권이 관철돼 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 속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라는 부분이 놓여 있는 그런 것이고 결국 이것은 향후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 대표 내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을 통해서 원내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해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번 이 송 전 대표의 출사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서울이라는 지역이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 많이 좀 앞서고 있는 네. 그런 여론조사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습니다. 한 7%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네네. 같은 아까 아시아경제가 리얼미터에 네. 의뢰한 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밑바닥의 흐름이 대선과는 약간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 자체가 50%대 중반에서 60%대까지 그 정도로 네. 대선에 비해서 투표율 자체가 15% 전후 20%까지 낮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오 시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좀 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